조선시대 화려함의 정점에 있던 예술, 칠보공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칠보공예를 몰랐던 게 안쓰러울 만큼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칠보공예의 매력은요, 색의 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의 예술. 불과 금속가루가 만나서 신비한 색을 표현하는 거에 매력에 빠졌어요. 칠보공예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말하는 그녀, 이지연 작가를 만납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한 전주의 옛 도심, 지금도 많은 예술가가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지연 작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금이나 은 또는 구리로 만들어진 바탕에 다양한 빛깔의 금속으로 된 유리질 유약을 올려 가마에 구워내는 칠보공예. 이지연 작가는 은을 주재료로 한 칠보공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잘 휘어지는 은선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음파는 유약을 올렸을 때 맑은 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칠보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12가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기법이 후리트 기법, 그러니까 마블처럼 나오는 기법, 동선 기법, 은선 기법, 은박, 금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유선칠보라고 해서 동선과 수는 선을 이용해서 하는 칠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형이상학적 무늬부터 전통 문양까지 다채로운 변주가 가능한 칠보공예.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전통의 뿌리를 둔 작품이 줄을 이루는데요. 각종 공예대전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온 이지연 작가는 수차례의 그룹전과 개인전 등을 통해 칠보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려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은 은선 기법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 번 얹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유약 작업,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디자인을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색채를 넣는데 가마에 구워져 나왔을 때 그 색깔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야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내거든요. 뒤늦게 시작한 칠보공예. 4년 전까지만 해도 칠보공예 작가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칠보공예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집에서 항상 우울해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있었는데 친한 언니분이 아파 공예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면서 산과 들 단저 꽃을 채집을 해서 만들면서 이제 조금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파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색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마침 재료 파는 데가 칠보공예 샵이었던 거예요. 칠보공예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첫날부터 그 가마에 구워서 나오는 그 색 자체에 완전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후부터 칠보공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산과 들로 꽃을 채집하러 다니던 시절 때문일까요? 지금도 이지연 작가는 호련히 어딘가 떠나길 좋아하는데요.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마음에 담는 이 시간도 작품의 일부라 믿는 그녀.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오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그럴 때 영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망망대해 바다 같은 데 가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이렇게 잔상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다음에 작품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특히나 봄이 찾아온 들판은 소재의 봄을 참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계절을 지나서 새로 싹을 낸다는 게 참 힘든데 저 그런 것들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엄마가 되고 좀 삶의 고통도 좀 겪다 보니까 이 꽃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잘 자라는 생명력에 좀 많이 제가 존중을 좀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자연에 대한 존경심 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영감을 가득 얻고 다시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음판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작업. 여기에 그녀의 인생 전부가 녹아 있습니다. 내가 칠보에 빠져 있듯이 이 꽃도 이 안에서 칠보와 함께 있는 모습을 한 거 표현한 거거든요. 칠보의 그 오묘한 색들 안에서 그 매력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저같이.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볼까 합니다. 다음 날, 이지연 작가가 향한 곳은 자신의 공방이 아닌 다른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언니 나왔어. 다 왔네. 아, 나 원래 부지런한데 오늘 조금 늦잠을 좀 들었네요. 풍속화와 민화로 가득한 이곳은 이선화 작가의 공방. 민화와 한국화, 그리고 칠보공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 중인 세 작가가 특별한 계획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컨셉을 좌우로 나뉘는 거죠. 좌우 가운데 주화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근데 중앙은 내가 중앙은 내가 하고 하고, 칠보로 한 칠보는 어차피 공예라 진열하기에 따라서 뭐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양쪽으로 나눠도 작품 개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수는 생각을 하고 가야 준비를 하지. 내년 봄을 목표로 3인 3색전을 준비 중인 세 사람. 일단은 작품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면에 끌려서 셋이 모이게 됐는데 각자의 작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각자 개인전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공예와 일반 한국화, 민화 선생님들 모여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풍속화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민화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고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이번 전시의 컨셉은 책가도의 풍속화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약간 그 책가도 속에는 예전에는 그 선비의 그 열망, 선진 문물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게 책가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을 책가도에 좀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틀에 조금 벗어나는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진짜 좋은 시 한 편이 있잖아요. 그 시 한 편에 문득 들어가도 괜찮은 그림. 이게 편안한 그림, 아니면 이제 좀 서정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그림으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칠보공예를 알리고픈 마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납니다. 은선으로 꽃을 그리고 유약으로 색을 더한 은판. 이제 마지막 불의 마법을 얹을 차례입니다. 칠보공예는 온도와 굽는 시간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데요. 불을 다루기에 극도로 예민해져야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을 정도로 매력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식어봐야 아는데 되게 느낌이 오묘하게 나왔어요. 또 빠져드네.
이뻐요. 이뻐요, 이뻐. 한 송이의 봄꽃처럼 화사한 빛깔, 처음 본 그날처럼 여전히 가슴 뛰게 합니다. 애썼구나,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우연성이라고 해야죠. 그 부분도 잘 완벽하게 잘 나와서 보는 이는 그렇고 만든 저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 그녀의 삶에 스며든 칠보공예. 불이 만들어내는 영롱한 빛처럼 칠보공예와 함께하는 이지연 작가의 앞날은 늘 눈부실 겁니다.